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잘 이해 못하시는 내용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한 지역, 예를 들면 팔랑까오 역세권이다, 에까마이다, 뭐 라차테이다, 뭐 라뿌라오다, 이렇게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분양을 새로 했을 때 한 지역에서 특별히 가격이 비싸다. 여기서 비싸다는 건 면적당 가격입니다. 면적당 가격.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가격이 특별히 비쌌을 때 과연 그 콘도는 사야도 되는지 사면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면 안 됩니다. 잘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오래된 콘도는 다 지워야 돼요. 자, 일단 어떤 콘도만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냐면 새로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막 완성이 된 콘도, 완성이 되고 한 2년 정도까지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이 있을 때 이 지역의 면적당 가격,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가격이 16만 바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새로 분양을 해도 17만 바트를 넘어가기 힘들어요. 18만 바트이 되려면 그 다음에 또 분양을 했을 때 이 지역이 좋으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처음부터 18만 바트로 퍽 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면적당 가격이 16만 바트에 분양을 하고 있다. 아니면 완성이 됐는데 16만 바트에 팔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같은 지역인데 35만 바트의 콘도를 판다라고 하면 그 콘도는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지역 가격을 몰라요. 굉장히 쉽게 잘 삽니다. 실제로 조금 있다가 제가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 전에 이렇게 한 지역에서 특별히 비싼 가격의 콘도를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외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비싼 동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룸피니 공원 있죠. 요 주변 콘도들, 방콕에서 제일 비싼 콘도들이 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거의 한계가 없습니다. 제곱미터당 70만 바트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계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 통로 역 쪽에 보면 이렇게 최근에 만들어진 이렇게 스코프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일 작은 유닛이 80억 넘어갑니다. 물론 그 유닛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만한 가격이 나옵니다만 면적당 가격도 이 지역치고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콘도들은 예외입니다. 왜 예외냐면 이런 콘도들은 임대를 주기 위해서 사는 콘도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실수요를 위해서 사는 콘도이기 때문에 이 실수요를 위해서 사는 콘도 중에 가격이 비싼 지역, 그리고 또 가장 럭셔리한 콘도들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계속 최고급 콘도들은 가격이 아주 비싼 것들이 계속 나오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외다. 두 번째로 예외가 되는 건 어떤 프로젝트가 아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건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차원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런 콘도들도 보통 임대 투자용으로 많이 사진 않습니다. 이게 특수하기 때문에 실수요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콘도들은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랑까오나 예를 들면 에까마이다, 라프라오다, 라차테위다, 온누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 지역마다 가격은 대부분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연차로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번 해가 15만 바트에 팔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에는 뭐 15만 5천 바트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는 16만 바트이 되고 16만 5천 바트이 되고 17만 바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오르는 거지. 그냥 전부 다 16만 바트 정도 하고 있는데 혼자서 35만 바트에 떡 나왔다. 그러면 그런 콘도는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왜 속느냐? 여러분들이 지역을 보는 게 아니고요.
콘도 찾으면요, 이 전체를 놓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니까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자, 실제로 왜 그런지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속에서 올라오다 보면 이제 페차부리역입니다. 페차부리역과 여기 팔랑가우역 한 구간 차이죠. 그러니까 아속 수쿰빈역이죠. 그 다음에 페차부리, 그 위에 팔랑가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콘도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콘도들이 있습니다. 아이데오 모비 콘도도 있고요. 요 건너편에 보시면 이렇게 라이프 아속도 있고요. 이름은 아속이지 아속 아니죠. 자, 이렇게 콘도들이 좀 있습니다. Q 아속도 있고 콘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오래된 콘도고요. 비슷하게 만들어진 콘도가 여기 보시면 여기 라이프 아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일찍 만들어졌지만 그냥 우리 같은 시기라고 보고 아이데오 모비 아속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 더 S에 싱아 콘도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데오 모비보다는 늦게 만들어졌고요. 라이프 아속하고는 비슷하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콘도는 제곱미터당 가격이 40만 바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 콘도들은 얼마 하느냐? 보통 비싼 유닛이 16만 바 정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차이가 2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보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냐면 아속에서 가까워요.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속에서 가까운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전철역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막가산역이라고 해서 에어링크입니다. 공항철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싱아 컴플렉스라고 해서 이거 싱아 아시죠? 그 싱아 본사 건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 본사에서 만든 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세 싱아 콘도는 이 에세라는 브랜드 자체가 싱아 디벨롭먼트에서 짓습니다. 그냥 잘못 보면 로케이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콘도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냥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옆에 보면 가격이 싼 콘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콘도는 쉽게 얘기를 해서 요 아래에 예를 들어서 요 라인에 콘도가 만들어졌을 때 있죠. 요 지금 올라온 라인의 콘도가 만들어졌을 때 같은 가격이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거보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같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들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콘도는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이게 뭐가 있고 이래갖고 내가 샀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 페차불이 요 지역은 나쁘진 않은데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왜 저렴하다고 하냐면 생각보다 저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밑에가 아속이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는 팔랑카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죠. 여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발전성이 없어요. 운하가 있죠. 그래서 넘어오면 여기가 발전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전부 다 민간이 콘도 같은 걸 지을 수 없는 땅이고요. 여기가 차가 막히기 때문에 최악이라고 했죠. 이쪽은 이쪽으로 붙으면 최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요 철도공사 땅이기 때문에 CP에서 이거 임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뭐 100층짜리 짓는다고 했는데 돈 없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팔랑가오도 문제가 많은데 팔랑가오도 전형적으로 16만 바, 17만 바, 18만 바 할 때 20만 바짜리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구분을 안 하고 그냥 겉모양 보고 사게 되죠. 겉모양만 보면 사면 안 되는데 겉모양 보고 사게 됩니다. 그래서 콘도라는 건요, 일정한 가격대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대부분이 임대 투자용으로 삽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지역에 제곱미터당 16만 바짜리 콘도가 기준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새 콘도 중에 대부분이 16만 바시에요. 그러면 임대를 받으러 사람이 오게 되면 우리가 20만 바짜리 콘도가 있다라고 해서 그 20만 바짜리 콘도에 임대료가 특별히 더 높아지냐면 그렇지 않아요. 면적이 같을 경우에. 만약에 이게 가격이 비싸게 사서 가격을 올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안 나갑니다. 당연히 안 나가죠. 같은 면적의 콘도입니다. 같은 면적의 콘도인데
예를 들어서 35제곱미터예요. 근데 어떤 거는 16만 밭에 판매가 됐고 어떤 거는 20만 밭에 판매가 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16만 밭짜리는 18,000밭에 주고 있다라고 우리 가정을 했을 때 20만 밭짜리는 18,000밭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가격을 더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상황이 생기냐? 이 동네에서 안 살아도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지역에서 안 살아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보다 더 좋은 지역에 갈 수 있는 임대료가 마련되는 겁니다. 왜? 원래 20만 밭 하던 지역에 가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투자할 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콘도를 잘 못 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를 들면 4억 이내로 투베드룸 이 방콕에서 찾으면요 지금 분양하는 거 꽤 있어요. 근데 왜 못 파느냐? 그 지역에 안 맞아요. 첫 번째는 가격이 안 맞고요. 예를 들면 이 지역은 실제로 2억 5천이면 충분해. 근데 4억 주고 사야 된다라고 하면 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아서 아직까지 투자성이 없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또 외국인 쿼터, 태국인 쿼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로케이션상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이 지역의 발전성이 굉장히 좋은데 가격은 평균보다 낮거나 그냥 같은 경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거보다 높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팔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 지역이 예를 들면 35만 밭 하는 지역입니다. 제곱미터당 35만 밭 하는 지역인데 25만 밭에 판다. 그럼 사야죠. 그럼 콘도가 조금 안 좋아도 사야 돼요. 35만 밭짜리 콘도가 80제곱미터가 10만 밭 임대로 받는다라고 우리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요거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산 거지 않습니까? 근데 10만 밭까지 못 받아도 그 비슷하게 받습니다. 면적이 같은 경우. 그래서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투자성을 거의 결정지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16만 밭이 대부분인데 25만 밭이다. 그러면 이걸 내가 샀을 때 이게 임대가 잘 나가겠습니까? 임대가 안 나가요. 임대료를 낮추지 않습니까? 그럼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푹푹 꺼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가격이란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콘도 살 때 거의 고려를 안 합니다. 이걸 제가 많이 얘기를 해도 거의 고려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지 말라고 하는 콘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195 근본 없는 콘도, 이런 콘도들의 고층에 보면 가격이 20만 밭 넘어가는 콘도들이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왜 20만 밭 넘어가면 사면 안 되는지 이런 것도 고려 안 해요. 왜 겉모양만 보고 위치만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렇게 왜 한 지역을 묶었을 때 그 지역 안에서 면적당 가격이 현저하게 높으면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비슷한 가격의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것끼리도 다 비교를 해야 돼요. 다 비교를 해서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판매할 수 있는 콘도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랑까오에도 분양을 하고 있고 또 비슷한 다른 B 지역에도 같은 분양을 하고 있고 C 지역에도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어떤 게 가장 좋은지를 우리가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도를 많이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요 지역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잘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